7장은 1번은 됐고 2번 보러 가겠습니다. 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건데 fn이라는 건 알파 n승 더하기 베타 n승이거든요. 저 n에다가 1을 집어넣거나 2를 집어넣거나 3, 4, 5, 6 이런 거 집어넣어서 값을 찾으세요. 그러면 우린 찾을 수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를 이용해서 뭐 곱셈 공식을 변형한다든지 뭐 어쨌든 무슨 짓을 써서라도 구할 수 있는데 이걸 n이라고 두고 일반화 시켜서 찾는 건 약간 힘들겠죠. 힘들다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일반화 시켜서 푸는 게 힘들다는 얘기는 얘가 2일 때랑 얘가 3일 때랑 또 얘가 4일 때랑 5일 때 구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구하는 건 할 수 있지만 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야 여기 n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 이렇게 구하면 돼 라고 딱 식을 찾아내는 건 좀 힘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대신에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fn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을 구하세요 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부터 보면 f의 n 더하기 2라는 건 요 n자리에 n 더하기 2 쓴 거니까 알파의 n 더하기 2제곱이랑 베타의 n 더하기 2제곱을 더하세요 그 얘기예요. 이게 fn 더하기 2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나온 건 p에다가 알파의 n 더하기 1 베타의 n 더하기 1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엔 q에다가 알파의 n승 더하기 베타의 n승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얘를 알파랑 베타로 따로따로 정리를 좀 해보면 알파의 n 더하기 2승 p 곱하기 알파의 n 더하기 1승 알파 알파의 n 더하기 1승 q 곱하기 알파의 n승 그리고 베타도 마찬가지죠. 베타의 n 더하기 2 p 베타의 n 더하기 1 q 베타의 n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눈치챌만 한데 첫 번째 오는 건 위에 있는 줄은 알파의 n승으로 싹 다 묶이죠. 알파가 n 더하기 2개 곱혀져 있다는 거니까 알파의 n승 이렇게 묶어보면 요거는 알파 2개 남고요. 얘는 p 알파 남고요. 그 다음에 오는 건 q만 남아요. 그죠? 뒤에 베타도 마찬가지로 베타의 n승에 베타 제곱 더하기 p 베타 더하기 q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써놓고 나서 보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두 분이 알파와 베타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에 알파 대입하면 0이란 이야기예요. 성립한다고. 알파 제곱 더하기 p 알파 더하기 q가 0이에요.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 더하기 p 베타기 q도 p 베타 더하기 q도 0이에요. 얘도 0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무하지만 답은 0이에요. 알파 n승, 베타 n승을 구할 수는 없고요. 식을 찾을 수도 없지만 하필이면 주어진 게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알파끼리 베타끼리 따로 정리해서 보면 결국 0이더라 라는 말입니다. 조금 허무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고요. 바로 옆이네. 다음 7-4번인데 얘는 무슨 초등학교 때 방정식 이런 거 배울 때 처음 하지 않나요? 초등학교 때 너무 옛날인가? 중학교 때는 하지 않나? 이런 거? 그래서 무슨 답이 약간 되게 이상하게 생겼던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때는 아니겠구나. 분수니까. 어쨌든 다 몇 분 후인가를 물어봤으니까 시침 분침이잖아요. 1분에 몇 도씩 돌아가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죠? 1시간 동안에 시침은 12개, 30도 돌아가죠. 그죠? 30도를 돌아가고 분침은 360도를 돌아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1분 동안에는 시침이 60으로 나누면 되겠죠? 뭐냐 이거? 침. 야? 네. 시침이
0.5도, 2분의 1도씩 돌아가는 거고, 분침은 1분의 6도씩 돌아가는 거겠네요. 그죠? 이 상태에서 출발해보면 맨 처음 셋이었대요. 중심에서부터 시침, 분침, 3시에서부터 출발해서 처음으로 일직선이 되는 것이 언제냐입니다. 그러면 직각 이러고 있고 지나가면 이렇게 있겠죠? 3시 한 10분, 20분, 30분, 이거 3시 반 일직선 내라고 했으니까 아직 안 되겠죠? 더 지나가고 더 지나갈 건데 4시면 이미 지나치거든요? 그러니까 3시 반과 4시 사이 어딘가에서 일직선이 되는 순간이 있겠죠? 근데 시침과 분침이 일직선이 되었다는 건 얘네 둘이 딱 180도 차이 난다 그 얘기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말한 것처럼 3시와 4시 사이 어딘가에서니까 3시에서부터 몇 분이 더 지났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 3시 x분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때 시침의 각도는 뭐 여기를 0도라고 합시다. 기준으로 0도 90도에서 x분 지나갔으니까 2분의 1 x 요만큼 지나간 게 시침의 각도일 거고 분침은 딱 3시일 때 0이었으니까 x분 지나갔으면 6x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얘랑 서로 일직선이래. 뭐 봐서 알겠지만 돌아가다 보면 얘가 180도를 더 돌아간 거예요. 그죠? 얘가 시침이고 얘가 분침인데 여기에서 돌고 돌아서 이렇게 와야 일직선이 되는 거니까 얘가 더 많이 들어간 거라고 180도를.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80도를 더하면 얘네들이 같아져요. 그 얘기 하는 거지. 그죠? 아니면 뭐 여기서 이거 뺀 게 180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식을 다시 써보면 270은 그냥 귀찮으니까 도는 뺄게요. 270 더하기 2분의 1 x는 6x다. 그래서 2분의 13 아니 11 맞구나. 2분의 11x가 270이고요. 그래서 x는 11분의 540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충 50분은 채 안 될 거고요. 40 몇 분 되겠죠, 뭐. 그죠? 50분이면 550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50분 가까운 시간쯤 되면 180도 될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2번 보시면 이후 시침과 분침이 처음으로 직각이 되는 시각을 구하래요. 3시에서 3시를 지나서 처음으로 직각되는 거 찾아라 그 얘기 같죠? 여기에서부터 90도였다고요. 좀 지나면 줄어들죠. 얘가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줄어들어서 일치했다가 다시 90도가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럼 역시나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더 많이 들어간 거니까 시침에다가 90도를 더하면 분침이랑 같아진다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3시 x분이면 시침의 각도는 얘고요. 90 더하기 2분의 1. 분침의 각도는 6x. 그런데 말한 것처럼 90도여서 줄어들었다가 일치했다가 다시 90도로 벌어졌으니까 얘가 더 많이 갔어요. 얘한테 90을 더하면 얘랑 같아지는 거예요. 얘한테다가 90도를 더하면 이렇게 둘이 같아지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2분의 11x가 180이니까 x는 11분의 360이다. 또 이렇게 찾아지겠네요. 그죠? 그럼 분이 저렇게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11분의 180 왜? 숫자 다른데? 11분 이거 어디가? 이건 답이 뭐야? 540은 뭐지? 시침 분침 아 얘는
이거 답이 좀 이상하게 저랑 다르게 나온 이유는 얘는 이거 다음에 또다시 얘를 보라는 이야기네요. 나는 그냥 3시 이후에 처음으로 되는 게 언제냐를 봤는데 1번 문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2번 문제를 푸는 건가 봐요. 그래서 답이 지금 4시를 넘어갔죠. 4시 한 5분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일직선이 되고 난 이후 상황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후라고 했구나. 그래서 그렇다고? 뭐 그럽시다. 아무튼 이건 뭐 각도 입장에서 보자면 아주 간단한 1차 방정식 만드는 수준의 문제였고요. 2번은 이거 좀 약간 풀고 나니까 이렇게 생겨서 맥이 빠진다. 이후라는 표현 때문에 일단 저는 새끼 문제라서 그냥 따로따로 생각했는데 이거 1번 상황 이후에 또 다시 90도 되는 걸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4시를 훌쩍 넘어가게 됐고 결국 각도만 다시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문제는 4시를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이제 그냥 3시에서 출발한다고 보지 말고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셔야 되고 만약에 3시에서 출발한다고 치면 분침 입장에서는 360도 다 돌고 그 다음에 또 더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간 분침에 360도를 뺀 것이 시침이랑 뭐 각도가 90도다 뭐 약간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식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상하네. 뜸은 다음 뒤에 보시면 6번 문제는 제가 어제 이거 이야기했죠. 어디 갔냐? 요거 여기 제곱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죠? 여기 제곱이 오타에 빠졌는데 가우스 안에도 제곱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 안에. 그래야 문제가 풀리고요. 요거는 질문은 안 했지만 얘기만 하고 가자면 아직 안 푼 사람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원래 가우스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어요. x에 다 가우스가 있든가 아니면 얘처럼 가우스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든가. 근데 다 가우스가 들어가 있는 건 가우스 x 자체를 뭔가 문자로 치환해가지고 푸시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가우스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 그럼 이건 보통 우리 어떻게 풀었냐면 가우스가 들어있는 녀석을 딱 하나의 값으로 고정시켜요. 그래서 풀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가우스가 있는 거랑 없는 게 섞여 있는 식에선 x의 범위가 원래 같이 따라 나와요. x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가우스 x의 값은 뭐 0, 1, 2, 3 이런 거밖에 안 되고 그래서 가우스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막 나눠서 푼다고요? 비슷한 게 어디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니까 1번 같은 거 보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7의 1번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x랑 가우스 x가 섞여 있는 녀석은 x의 범위가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고 0에서 1 사이에선 얘가 맨날 0이고 1에서 2 사이에선 얘가 1이고 2에서 3 사이에선 얘가 2예요. 그래서 범위 다 나누어서 가우스 x를 딱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방정식을 푸는 건데 지금 이 녀석은 가우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위가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약간 조금 우리가 그동안 봤던 거랑은 조금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래서 아마 기본 녀석은 없고 여기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긴 건 이제 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푸는 요령은 이거예요. 결국 가우스라는 건 정수잖아요.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예요. 이 제곱이야 제곱. 큰일 날 뻔했다. 제곱.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예요. 그래서 둘이 더한 것이 정수다를 이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녀석도 정수될 거다라는 거예요. x제곱이라는 숫자는 지 나름대로 어떤 정수도 있을 거고요. 소수도 있을 거예요. 굳이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가우스 씌웠고 2 더했으니까 우변이 정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수라는 성질을 이용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그럼 좌변에 있는 2x제곱이라는 건 2n 더하기 2알파 이렇게 생긴 거고요. 가우스 x제곱은 n이고 그 다음에 숫자 2 더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n과 알파를 찾으면 된다 그런 소리인데 힌트는 알파라는 게 0에서 1 사이에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 유심히 보시면
2알파라는 게 마이너스 n 더하기 2 이렇게 생겼고 알파라는 게 2분의 마이너스 n 더하기 2 이렇게 생겼어요. n은 정수, 알파는 0 이상 1 미만 소수. 이거 만족하는 n을 찾으시면 그게 답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봐봐요. 마이너스 n 더하기 2를 2로 나눈 게 0에서 1 사이면 n이 2라는 값 가질 수 있고요. 1이라는 값도 가질 수 있고요. 다른 건 안 되죠. n이 이 순서대로 풀어보면 이렇다고. 2 넘기면 0에서 마이너스 n 더하기 2고요. 2씩 다 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n, 0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아버리면 2 되고 1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n이란 녀석이 가질 수 있는 값이 2하고 1밖에 안 되고 그 경우마다 알파를 찾아보면 0하고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x를 찾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아마 그래서 말했지만 안 풀었으니까 질문 안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시험에 나오면 못 푸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가우스가 섞여 있는 녀석인데 가우스가 있고 가우스가 없고 둘이 섞여 있는 녀석인데 x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으면 정수라는 성질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따로따로 생각한다 라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해설도 아마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네, 그죠. 해설도 이렇게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7장 넘어가서 8장 가겠습니다. 8장 6번입니다. XY에 관한 방정식이 한 쌍의 실근을 가질 조건, 그 실근을 구하세요입니다. X도 있고 Y도 있고 PQ도 있는데 마지막에 써있지만 PQ는 우리가 뭔지 모를 뿐 정해져 있는 숫자고요. X, Y는 변수인데 X를 주인공으로 해서 X에 관한 2차식이라고 보면 근이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Y를 주인공이라고 해도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걸 먼저 세우면 되지만 우린 보통 이럴 때 X를 먼저 괴롭히는 걸 좋아하니까 차변 다 넘겨가지고 X 내림차순 정리하시면 되죠. 2차항은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1차항은 또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다 X 입장에서 보면 상수항이에요. 물론 Y가 있으니까 이것도 Y에 관한 내림차순을 정리하시면 Y제곱 마이너스 2QY 더하기 2P 더하기 4Q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생겼습니다. 맞죠? X에 관한 내림차순이고요. 이거 만족하는 실수 X 딱 하나만 있어야 된대요. 뭐 보란 이야기냐면 판별식 보란 이야기겠지. 그죠? 그래서 판별식 볼 텐데 뭐 X 1차항 개수 앞에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녀석이 0이 되게끔 하는 PQ를 찾아내시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판별식 보시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1이니까 이러면 됐고 2QY 더하기 2P 더하기 4Q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0이 되는 PQ를 찾으면 되는데 판별식 자체를 쳐다보니 X야 뭐 당연히 없어졌지만 이제는 PQ만 있는 게 아니라 Y가 또 들어있잖아요. 그죠? Y 내림차순 정리해보시면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2QY 더하기 P제곱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4Q 더하기 5 이렇게 생겼는데 나는 이 식이 0이 되도록 하는 PQ를 찾고 싶은데 여기엔 PQ만 있는 게 아니라 Y도 있고요. Y 입장에서도 보면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Y이기만 하면 이 식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Y를 찾아서 집어넣으면 X는 하나밖에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Y에 관한 2차식이야. 얘도 어쩌면 Y가 두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원하는 건 뭐냐면 한 쌍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2차식을 만족하는 Y도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소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 다시 판별식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근데 이거 플러스네. P제곱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4Q 더하기 5. 이것의 값이 0이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죠? 이건 뭐 따로 외우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그냥 XY가 하나씩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X 내림차순 판별식 0. 써보니 Y 2차식이네. 이거 만족하는 Y도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P제곱이고요. Q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4Q 더하기 5는 0이에요. 이거 만족하는 PQ 찾으세요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문자는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데 뭐 굳이 써먹자면 얘네들이 실수라는 조건을 이용을 해보면 이런 거죠. P제곱 2P 1이 필요하고요. Q제곱에 마이너스 4Q예요. 4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1하고 4니까 5 다 썼죠.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P-1의 제곱이고 Q-2의 제곱이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래요. 그러면 둘 다 0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P는 1이고 Q는 2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완전 제곱 두 개를 더해서 0이 되는 경우라는 건 각자 0이 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실수라는 조건을 이용하시면 실제로는 식이 하나지만 완전 제곱식 두 개를 더한 거니까 각자 0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식이 만들어지고 그거 가지고 PQ를 따로따로 구하시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판별식만 내리다 계속 쓰시면 답이 나오는 녀석이에요. 마지막은 요겁니다. 88. 여기에 이제 오타가 하나 있었어요. 중괄호 이렇게 점쳐 주시고 x제곱 앞에 저렇게 긴 녀석이 들어있다고요. 결국 얘도 개수들이 무섭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풀기 두려운 거지 뭐 해야 되는 건지는 우리가 알아요. 뭐 단원이 이름을 떠나 단원이 판별식이니까 당연히 판별식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도 2차 방정식의 해가 실수라니까 실근 가졌다 그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판별식 보세요. 그런 이야기니까 판별식을 아유 일로 와야 되네. 보면 요거 짝수네요. 그죠? 그래서 짝수 판별식 1-a-b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이거 왜 2가 먼저 씁시다. 2니까 2 1 더하기 a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그냥 줄줄이 전개하시면 되는데 하자고 보면 조금 하기 싫게 생겼잖아요. 아 얘가 0 이상. 그래서 유심히 보면 나머지 숫자들이고 문자는 a하고 b인데 요거 a 더하기 b고요. 요건 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를 묶으면 그냥 a 더하기 b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쓰자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에서 a 더하기 b를 빼는 거야. 이걸 제곱한 거고요. 얘는 1에다가 a 더하기 b의 제곱을 2개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인 거지. 그럼 계산을 계속 해보면 얘는 이걸 하나의 덩어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뭐 보기 불편하면 이걸 이렇게 t다 이렇게 치환하셔도 돼요. t. 얘도 t. 그럼 1-t의 제곱이니까 1 빼기 2t 더하기 t제곱 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t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그러면 내림차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왜? 마이너스를 뽑아내면 t 더하기 1의 완전 제곱이죠. 그래서 다시 x로 바꿔치기 하면 a로 a 더하기 b 더하기 1의 완전 제곱이에요. 얘가 0 이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완전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달았는데 0 이상이래요. 뭔 얘기냐면 0이다 그 소리인 거지 뭐. 그죠?
그래서 요 식에 따르자면 a 더하기 b 더하기 1의 값이 0 이거 하나밖에 안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물어보고 있는 건 이제 a의 3승 더하기 b 3승 빼기 3ab니까 뭐 요거 정리해가지고 집어 넣으셔도 답은 나오긴 하겠죠. 얘는 a 세제곱이랑 원래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건 이렇게 생긴 건데 요 가운데 있는 걸 좀 묶어보면 이렇게도 많이 쓰죠. 이렇게 많이 쓰죠. 근데 뭐 물어봤냐면 a 3승이랑 b 3승이랑 마이너스 3앱이 물어봤어요. 요것만 마이너스 1로 바꿔치기 했다 그런 얘기지. 그죠? 즉 문제에 써있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마이너스 3ab라는 건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뭐 물어보는 거라고 결국?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물어보는 거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끝났는데 이거 하나 찾아가지고 저것의 값을 물어봤거든요. 이거 말고 다른 식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봤는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짓은 뭐냐면 b 자리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되게 아름답게 없어진다고요. 뭐가 싹싹싹 이렇게 싹 사라져요. 사라져서 얘만 남아.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해보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눈치를 채보자면 원래 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하필이면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면 a 3승 더하기 b 3승 빼기 3ab는 마이너스 1 3승이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요게 여러분 숙제로 나왔던 문제 중에 마지막 거였습니다.